안녕하세요. 190TV 제임스입니다. 자, 다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했는 거는요, 펩트론 25년은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중복된 내용도 있고 좀 한데요. 여튼 이제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좀 구성은 했거든요. 그리고 그 멤버십 방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도 조금 제가 추가를 해서 경구용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도 조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 이제 바이오가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건 이게 비만 치료제가 메가 트렌드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원래 이런 제약 바이오를 투자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이 항암제 시장인데 28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항암제 시장보다 비만 치료제 더 시장이 클 거다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핵심인데요. 그만큼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GLP-1이라는 게 갑자기 커진 게. 근데 이 GLP-1이 처음에 이제 당뇨 치료제로 먼저 개발이 됐는데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보면 이 GLP-1이 이제 비만 치료제, 퇴행성 뇌질환, 당뇨,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 그 NSSH 이제 비알코성 이제 간염이죠. 그것까지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우리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 환자한테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비만 치료제는 이제 만성 질환자 진짜 코에 부으면 코골이, 귀에 부으면 귀걸이처럼 모든 시장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GLP 기반 약물은 진짜 대규모 시장이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당뇨에서부터 적응증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 시장은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GLP-1 관련해서 기반해서 4대 시장이 제가 요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 시장이죠. 이게 처음에 이제 위고비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제 위고비 비만 치료제를 먹으면서 살이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좀 핫하게 되면서 이제 셀럽 위주로 해서 이제 판매를 많이 되다가 이제 릴리 이제 잽바운드 하면서 이제 엄청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졌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100빌리언 정도 된답니다. 이게 145조 시장 정도 된답니다. 엄청 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 비알코성 지방 간염 시장. 요것도 거의 비만 시장이랑 거의 빠당빠당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당뇨병, 이형 당뇨병.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170조 요 정도 되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 파킨슨병이 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GLP 기반 약물 4대 시장이 어떻게 보면 비만, 비알코성 지방 간염, 이형 이제 당뇨병, 파킨슨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만이나 지금 당뇨 쪽은 지금 임상 승인이 많이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비알코성 지방 간염도 어떻게 보면 이쪽은 베링거가 조금 이제 리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개 시장 자체가 가장 크다라고 해서 4대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LP 계열 약물의 개발 선도 기업을 보면 처음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GLP-1 계열 이제 단일 제재죠. 원래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도 정도 갔을 때 이게 기간이 24년 3월이 지금 조금 그거 한 거예요. 좀 짧은데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리는 이제 다중작용제라고 해서 GLP-1하고 GIP 이렇게 이제 이중작용제죠. 이렇게 해서 마운자로 잽바운드로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버가 된 거죠. 이제 퍼스트 무버라는 게 제일 먼저 진출한 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특히나 바이오 시밀리아나 복제약 시장에서도. 그래서 먼저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제 GLP-1 단일제 시장은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퍼스트 무버로서 이제 꽉 잡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다중치료자 릴리가 잽바운드가 내면서 지금 이 시장을 이제 거의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초대형 거대 기업을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1, 2위가 이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있냐 없냐를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 시가총액을 이제 좌지우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보게 되면 이제 2019년 제가 눈을 보여드리죠. 우리가 뭐 ABA 바이오도 있고, 레고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한호 바이오 파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유한양액도 있고, 좋은 회사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나 펩트론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1등 기업이라서 좋아합니다. 1등 기업.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죠. 키트루다가 이제 전 세계 1위 항암제잖아요. 지금은 항암 1위 항암제 꼴을 또 뭐냐면 전 세계 의약품이 1위입니다. 그래. 24년도 매출이 거의 한 40조 정도 했다니까. 어마어마하죠. 1년 매출이 40조입니다. 40조. 거기에 로열티 5% 받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뭐 ABL, 레고캠 바이오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 많지만 이런 업사이드를 보면 알테오젠 펩토론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알테오젠도 되게 대단한데 이 펩토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비만 치료제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테프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에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월일의 제형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일라이린이 노보노디스크도 어떻게 보면 이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일라이린이 2019년 대비 5년 만에 이제 7배 정도 성장했고요. 노보노디스크도 이제 5배 정도, 4배 정도, 5배 정도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1위 일라이린이 2위가 노보노디스크다.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제 제일 큰 시장이자 제약바이오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알테오제는 이제 항암제 1등 키투르다 머커랑 지금 협업하고 있는 거고 이 펩트로는 전 세계 이제 비만 치료제 1등 기업이죠. 일라일리랑 협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2조까지 2.2조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기술 이전이 된다 그러면 저는 최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10조에서 20조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어떤 시장에서 누구나 하냐, 이 업사이드가 저는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등 기업이랑 해라라는 게 이제 제가 투자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맨날 보여드렸죠. 뭐 24년도 이제 키트루다가 40조 정도 하고 1등이고 전 세계 1등이 키트루다, 2위가 위고비, 3위가 제파운드. 이게 위고비 제파운드의 비만 치료제죠. 그래서 전 세계 의약품 순위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가 1등이고 위고비가 2등, 제파운드 3등. 두피덴트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 아토피 치료제. 요게 이제 4등인데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두피덴트랑 좀 얘기 나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탑 10 중에서 2위, 3위가 이제 비만 치료제다. 근데 1등 키토루다를 뛰어넘는 거죠. 두 개를 합하면 연대로도 거의 한 60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28년이 정도 되면 이제 키토루다가 이제 3위로 떨어지고 1위가 이제 jet바운드가 되고 2위가 위고비가 될까.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판도가 다 바뀌는 거죠. 그 판도가 이제 항암제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트렌드를 조금 보시면요. GLP-1은 이제 노보노 디스크 이제 단위제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GLP-1은 여튼 이제 GLP-1 관련해서는 여기서 얘가 뭐 특히 익스텐션 하는 거는 경구용 제형이 좀 익스텐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약은 편의성을 개선을 해서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그거 아닌 이상은 지금 뭔가 이제 뭐 시장을 뭔가 이제 익스텐션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경구형제를 만들거나 이제 롱에이팅 기술에서 주일의 제형을 월일의 제형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고 지금 이제 다중작용제가 이제 바쁘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치열하죠. 왜냐하면 이 다중작용제는 효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몇 주 했는데 체중 몇 퍼센트 감소를 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지금 이쪽 시장이 가장 이제 제일 핫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시판된 게 이제 릴리 이제 트리제파타이드 요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주두타이드, 레타트루타이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릴리가 차세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레타트루타이드 3중작용제죠. 요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릴리가 이제 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중작용제로 해서 카그리세마 요거 준비하고 있는데 카그리세마 같은 경우에 좀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이제 좀 그랬는데 나중에 아메닌 그거 관련해서 또 뒤에 준비해놓은 그것도 말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링거 이제 서보드 타이드 요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머크 뭐 이렇게 있는데 여튼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노보디스크랑 릴리가 거의 90% 정도 판매를 다 하고 선점하고 있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는 릴리 아니면 이제 노보디스크랑 뭔가 연계가 돼야 뭔가 효과 뭐 이제 이게 뭔가 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GLP-1은 경구용으로 좀 개발이 좀 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작용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통해서 뭐 GLP-1, GCG, 아밀린, GIP 요 네 가지 가지고 이제 조합하면서 이제 효능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구용 펩타이드 개발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구용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GLP-1의 이제 특성이 보면 자연 상태에서의 GLP-1은 매우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서 신체에 빠르게 분해되고 제거, 특히 이를 경구 투여할 경우 몸에 흡수되기 전에 소화기에서 빠르게 분해된다. 그러니까 GLP-1 특성이 몸에 들어가면 이게 분해가 엄청 빨리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경구용을 만들기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구용 펩타이드 개발이 어려운 게 위 내 펩타이드가 이제 위에서는 이제 이 산성 위에 펩시 효소 때문에 위에서 분해가 빨리 되고 그다음에 소장에서도 그 이렇게 빨리 분해되고 위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점막 구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펩타이드는 소화기에서 쉽게 분해되며 점막 통과가 어려워 경구 흡수율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만큼 이제 이 기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한경 유료 기사에 엄민영이 물어봤죠. 그 재훈 대표한테 최근 경구 제형 개발도 활발한데 장기 지속형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지속형 우리 롱액팅 기술 지금 스마트 대포 플랫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규 제형이 좀 라이벌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게 물어봤죠. 그래서 최원 대표가 얘기한 게 많은 제약사가 경구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부작용 등의 문제로 임상 환자의 이탈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분해 잘 되고 경구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이 기술적인 문제 있는 것과 하나랑 추가적으로 뭐냐면 이 이탈률이 높다는 거죠. 이탈률이 높다는 게 이 부작용이 없다는 게 약물이 분해가 되니까 급속하게 이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토라든지 이런 구역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작용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이 이 약을 먹었을 때 경구를 먹었을 때 심한 거죠. 그래서 이탈률이 월등히 높답니다. 그래서 경구제의 경우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는데 이는 체내 약물 농도가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구제 개발사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우일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일단 경구형 제형들 이제 효능 효과도 봐야겠지만 이탈률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임상을 진행했는데 뭐 보통 한 13주 정도 복용인데 체중이 13% 빠졌다. 근데 100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한 40명이 이탈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한 게 60명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임상 이상이라든지 지내 보면 이 이탈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구형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공의 키 포인트가 뭐냐면 이탈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요 부작용들이 이 GLP-1의 특성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몸에 들어가서 흡수가 빨리 되고 이제 들락날락 하는 게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가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시판이 제일 빨리 됐고요. 이게 56주 맞아서 매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56주 하면 이제 8% 이제 정도 이제 살이 빠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그렇게 막 커질 건가? 이렇게 몰랐는데, 이 노보노디스크에서 이제 그 두 번째로 낸 게 위고비죠. 위고비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인데, 얘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제 방광기가 좀 길다더라고요. 섹선데보다는. 그래서 얘가 이제 68주 주 1회 맞는데 14.9%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나는 거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이거 봐라 이러면서 핫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건 시가총액도 막 오르고 그만큼 이제 삭센다도 이제 매일 맞는 거에서 이제 주일회가 나오면서 이제 노보노디스크에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삭센다는 이제 생산을 안 하고 이제 위고비에 이제 주일회 제형에 이제 집중을 해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팔고 있다가 이제 불과 2년 전에 이제 릴리 이제 jet바운더가 나온 거죠. 이게 jet바운더가 나오면서 얘가 72주 맞았는데 22.5%에서 주일의 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작용제죠. GLP-1하고 GCG인데 이 위고비보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가 더 좋아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1위로 이제 올라선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이 삭센다 내용을 보면 요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매일 맞다가 주일에 제형이 나오니까 이제 매일 맞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이제 스마트 태프가 월일의 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 이전이 되고 나면 이제 월일의 제형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주일의 제형들은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도표에 나오는 임상 진행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릴리, 베링거, 화이자 뭐 이를 보면 다뭐 일주제형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이거는 하나마나 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대포가 이제 릴리안의 기술 이전되고 이제 월일의 제형으로 막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이제 삭선닥골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우리 그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이제 우리도 월일의 제형 이제 플랫폼이니까 좀 기술을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갔을 때 이제 못 간 게 이제 그런 이제 릴리부터 이제 다른 이제 빅파마들을 공장 실사 때문에 못 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릴리한테 기술 이전이 원리대 제형이 임박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만 시장에서는 릴리아 노보노디스크가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별로 볼 게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그 명절 딱 들어가기 전에, 연휴 들어가기 전에 그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좀 주가가 막 오르고 저희 멤버십 방에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미크레틴이라고 이제 이게 그 카그리세마죠. 그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그 jet바운더를 잡기 위해서 트리제파타이드를 잡기 위해서 이제 차세대로 했는데 그 하그리세마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가 별로 좋게 안 나와서 좀 주가가 폭락하고 이랬는데 그거 이제 차세대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노보디스크가 아미크리틴 요 약물이랍니다.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2A 임상에서 36주 만에 성공을 했는데 여튼 이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1B, 2A 임상 시험 결과 비만 또는 가체중 사람들이 36주 후 25%의 체중 감량을 달성했다고 하십니다. 36주 걸렸는데 22%. 그러니까 기간이 엄청 짧은 거죠. 36주. 보통 아까 트리제파타이드가 72주인가 그랬는데 여튼 엄청 절반의 그걸로 거의 22%를 감량했다면 되게 효과가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가체중 또는 비만이 125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아미클레틴을 피하 조사한 후 안전성, 내약성, 약동항 등을 조사했다. 이 실험은 단일 상승 용량, 다중 상승 용량 및 용량 반응을 결합한 시험으로 총 치료 기간이 최대 36주인 세 가지 다른 복용량을 조사했다. 이게 보면 평균 체중이 72.7kg, 그러니까 72.7kg 정도 나가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125명 대상으로 한 거죠. 처음에 1.25,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도스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뭐냐 처음에 이제 고용량으로 이제 먹게 되면 이게 이제 부작용이 심하답니다. 구역질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서 이제 적용 기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주에는 1.2mm, 1.25g을 이제 투입했다가 그다음에 28주에는 5mm, 그다음에 20주에 이제 최대 용량이죠. 그래서 이제 36주 넣었을 때 22% 체중 감소 효과를 달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 대포 그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월일의 제형을 만드는 이 도스 에스컬레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기간이 필요 없는 그만큼 월일의 제형이 되게 유리하다는 거죠. 여튼 이걸로 하게 되면 일단 20mm 나왔을 때 36주 했을 때 22% 체중 감소했다면서 되게 효과 좋았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크레티닌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이제 경구용 제도도 같이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요. 경구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한번 데이터가 나왔죠. 일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12주에 13% 이제 체중 감소 효과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위고비가 12주차 6% 체중 감소 대비했는데 경구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위고비 두 배로 이제 효과가 좋은 거죠. 12주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상이 개시되면 26년 초, 내년 초죠. 이제 이상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요거를 이제 보면 이 경구용제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 그러면 이상 보고 이제 이런 부작용 데이터, 아까 이탈률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경구용제가 우리가 이 펩토론을 스마트 대포 롱액팅 기술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경쟁자가 되냐 안 되냐는 이 이상 데이터를 26년 초에 확인을 하면 아 이게 경구용으로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보면 릴리가 이제 차세대죠. 릴리 이제 레타트루타이드가 48주에 24.2% 체중 감소 효과가 있고 노보노디스크의 아마이크레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는 36주에 22% 체중 감소 효과. 여튼 뭐 짧지만 근데 이제 체중 감소 효과는 그래도 릴리 레타트루타이드가 이제 48주 24.2% 정도 더 높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의 메인은 이제 주사제고 어떻게 보면 거의 한 80% 정도가 8, 90% 주사제로 다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경구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워낙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크니까 그래서 여튼 이제 경구제용도 개발을 하고 이제 한 10에서 20% 정도 시장을 마켓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성 관점으로 보면 매일 먹는 거가 중요한 건지 이제 월일에 내가 주사 한 대를 맞는 게 중요한 이런 관점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편의성 관점을 봤을 때도 매일 먹는 것보다 주사 한 방이 저는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여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같은 경우는 이탈률이 높은 그냥 부작용, 매일 먹는데 이런 구역질이라든지 이런 부작용 이런 부분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펩토는 월일의 제형이 출시되면 주일의 제형들은 없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알테오젠처럼 임상부터 월일의 제형으로 진행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비파마들이 펩토는 공장 실사를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월일의 제형이 기술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이제 주일의 제형들은 뭐 지금 노보노디스크도 아미크레틴도 지금 만약에 그 지금 트리제파티 오리제 제공을 나오면 이게 아마 효과가 좋다 해도 주일에 그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면 당연히 월일이랑 마치 주일에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확 떨어지거든. 그러면 노보더 리스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펩토론에 바리지 가랭에 다시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그만큼 이제 월일의 제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삭센다 사례를 보면 이제 매일 맞다가 주일의 제형이 나오니까 매일 맞는 약물들은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제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 이제 기술이 진행되고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제 주일행 제형들은 싹 다 사라진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임상 진행하는 것 제품들도 이제 처음부터 임상부터 이제 주일에 제형을 해서 승인을 받고 이제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임상 진행할 때부터 월일의 제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어떻게 보면 시판이 되고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 노보디스크 사례를 보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젠 같은 경우도 경구용을 이제 마리타이드죠. 주사제랑 경구용 같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암젠 같은 경우는 마리타이드는 그 이제 포기했죠. 경구용은 이제 왜냐면 경구용 이제 중단하고 주사제 개발에 집중하겠다. 그만큼 이제 마리타이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암젠 같은 경우도 이제 경구용제가 여튼 이게 기술적으로 이탈률 부작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만드는 게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요 실패 사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구형제들은 여튼 이 부작용 이탈률 요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 멤버십 방에도 오늘 아까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 연합 뉴스에서 나왔는데 여튼 그 이제 그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까 아미크레틴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작용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안 해서 주가는 올랐지만 그게 좀 반쪽짜리다라고 이제 지적한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경구는 이탈률이 중요하다, 부작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도 경구용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D&D 파마텍이라고 이게 조금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도 뭐 하는데 여튼 얘가 기술력이 있는 거는 일단 뭐 라이센스 아웃을 1조 정도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좀 그러면 기술 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되게 높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뭐 엄민용 애널도 그렇지만 우리가 임상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상 데이터를 가서 이게 되니 안 되니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전체적인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기술 이전이라는 거는 비파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대단한 기술력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D&D 파마 때도 지금 경구용제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1조 라이센스를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기술력이 있다. 그래서 좀 D&D 파마 때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여튼 뭐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펩트론의 그 모멘텀 자체가 이제 릴리 이제 임박했으니까 좋고 D&D 파맥트 또 나중에 향후에는 이 D&D 파맥트 또 이제 경구용대로 나왔을 때 이런 임상 데이터라든지 부작용, 이탈률 이런 걸 챙겨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형이 이제 롱액팅 월일의 제형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경구용제도 또 이쪽 시장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올해 3월 IR 작년 3월 IR 잘 들어서 지금 임상 단계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튼 뭐 계획은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진행은 안 돼. 여튼 기술 이전은 다 했다. 그래서 그 DNB 파마텍 인건비가 내고 그 R&D라든지 이런 그런 비용은 이제 메세라에서 다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하여튼 DNB 파마텍 때도 경공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전 세계에서 조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편리하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일의 제한, 월일의 제한, 그리고 3개월 제한, 그리고 백신처럼 1년에 한 번 맞는 거,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크게 어떻게 보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답니다. 이제 방광기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거랑 이제 항체를 붙여서 이제 방광기를 늘리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방형 기술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방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인벤티지 랩이랑 이제 펩트론인 거죠. 그래, 인벤티지 랩은 이제 에멀전 방식이고, 우리는 펩트론은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인데, 이게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이 펩트론의 독점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맨날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펩트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해준데 이제 하여튼 분무 건조 방식이 이제 수율은 높은데 균질한 미륵구 생성이 어렵다라는 게 이제 단점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초음파 이제 분무 건조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미륵구 생성을 되게 균일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라는 이제 조그만 이제 이게 관이 이제 머리카락 정도 된답니다. 이런 관을 통해서 이제 물을 통해서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미세 관을 이제 통과시켜서 만드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얘가 이제 단점이 대량 생산이 되게 어렵답니다. 왜냐면 이 관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관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펩토론 핵심 기술은 이제 펩타이드 의약품하고 생분해성 고분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생분해성 고분자라는 게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제 녹눈실을 꼬매잖아요. 이 녹눈실을 구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초음파 이제 이렇게 같이 섞는 겁니다. 해서 노즐로 이제 분무를 시켜서 이걸 바로 건조를 시켜서 만드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펩타이드 사탕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이 이제 펩타이드 사탕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녹눈실이 조금씩 이제 녹으면서 이제 펩타이드 의약품이 조금씩 이제 분출이 되면서 이 롱액팅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에 맞을 건 월일에 맞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된 거죠. 그리고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점이 어떤 균질을 미세하게 하고 되게 잘 만드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데 현재 지금 이제 검증된 거로는 이제 우리 IM 리포트를 보니까 IM 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현재 미세가 3,000개 채널로 해서 이제 연간 150만 바이알 정도만 지금 검증이 됐답니다. 150만 바이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재경이 블로그 참가하면 9천 개 채널로 이제 업그레이드 중이다. 그래서 9천 개 채널 연간 업그레이드 되면 450만 바이알 정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페트론 같은 경우는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인데 이 공장 하나만 해도 1,000만 바이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인벤티지 랩도 뭐 기술 이전이 되고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 빨리 이제 상업화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기술 이전의 핵심이 돼야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23일 날 이제 펩트론 이제 호주 특허가 나왔죠. 한 달 지속용 비만 체제 뭐 특허 관련해서 뭐 만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했는데 여튼 이제 특허가 출원됐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리서처 TV 보면서 이제 느꼈는데 저희 호주에서 이제 인벤티지 랩도 호주에 이제 첫 번째 등록이 완료됐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니까 이제 호주에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약비용 시장에서 보면 특허라고 하면 일단 국내 임상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너무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에요. 그게 거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다. 그 다음에 유럽이 뭐 한 20%에서 25% 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 뭐 나머지 이런 뭐 동남아시아 우리 한국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제일 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그다음 유럽 시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호주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얘네 뭔가를 했는데 이 호주가 임상 관련해서는 혜택이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에서 거의 뭐 50% 지원해주고 이렇게 많이 한다면 그래서 호주에서 특허를 등록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돈이 없는 회사들이 이제 임상 진해가 가장 좋은 회사 나라가 이제 호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비용 자체가 워낙 이제 혜택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호주를 많이 이제 임상 비용이 워낙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용 돈 없는 회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호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페트로는 이제 호주에서 등록된 게 순차적으로 해서 20개국에서 다 이제 출연을 했고 첫 번째는 이제 호주가 등록이 됐다. 그래서 이제 차차 이제 나라를 늘릴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릴리한테 기술 이전하게 되면 이제 릴리에서도 자체적으로 다 이제 특허는 스마트 이제 알테오젠의 이제 뭐 하이브루자임 그 기술처럼 다 등록을 아마 동시에 다 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허 기간이 2042년 6월 20일까지 이제 PT403의 이제 독점적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PT403 같은 경우 세마글루타이드죠. 위고비 성분이죠. 머리레제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엄민용 리포트에 어떻게 시점을 적으면 기술 이전 100%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애널이 이제 적는 거는 리포트에 적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긴밀하게 회사랑 이제 소통을 해서 적는 거죠. 시점 같은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사항을 적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애널 같은 경우 그만큼 이제 회사랑 소통하면서 이제 시점을 적는 거니까 이 시점을 적으면 거의 100%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이전에는 이제 뭐 좀 더 구체화됐던 거는 일상이 이제 3분기에 진입된다. 그러면 여튼 3분기에 진행되니까 여튼 3분기 내에 기술 이전이 돼야 이제 글로벌 임상이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확하게 적혀져 있죠. PT404 이게죠. 트리제밥 타이드죠. 이제 그 jet바운드 전문이니까. 그래서 임상적 데이터 확인 전망 및 릴리 본계약 전환은 3분기 임상 진입 전 의사결정 기대 이렇게 하니까 3분기 내에 기술주에 나올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던 중복된 내용이니까 이제 월일에 재건하면 이제 주일에 재건 아마 다 없어질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 나왔던 거죠. 제가 되게 엄민용 애널 이제 되게 좀 애널주 중에서는 되게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는 가장 제가 뭐 엄민용 애널을 좋아하는 이유도 보면 되게 적으면 거의 뭐 신뢰성도 뭐 거의 100%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요즘에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제2의 IMF도 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여튼 저는 뭐 AI 분야도 뭐 있지만
안 그래도 지금 저는 이제 이 제약바이오에서 여튼 이제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알테오젠이나 펩트론이라는 회사를 이제 저는 되게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열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비파마 상대로. 그거를 이제 두 회사를 다 커버하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에너리, 엄민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엄민영이 이제 만나봤더니 엄민영 신한투자증권이요. 올해 바이오 옥석 가격이 본격화하거든요. 좀 중점적인 기사 내용이 보면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이 다수의 기술 이전에 성공한 기업들은 올해 수천억 원의 규모의 현금 흐름이 전망된다. 올해부터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 기술 이전, 이제 마일스톤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수천억이 들어왔답니다. 이게 거의 이제 100%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바로 잡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당분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비만 치료제, 항체, 약물 접합 열풍,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이제 제약바이오의 트렌드를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항암제가 이제 그래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기 전에는 항암제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이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지금 ADC 분야거든요. 이 ADC 분야의 하나라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요 두 개가 이 열풍이 가장 이제 계속될 거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빅파마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이제 라이센스인 라이언스 하우스 가장 많이 하는 두 개 그 분야가 요겁니다. 비만 치료제나 지금 ADC 분야. 그만큼 이제 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물려져 있는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알테오젠하고 이제 그 펩토론이 되어 있는 거죠. 뭐 ADC 같은 경우 레고캔 바이오도 있는데요. 뭐 레고캔 바이오도 물론 ADC 분야 좀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는 그 NO2의 그 전체 큰 시장에 어떻게 보면 로열티를 받는 알테오젠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ADC는 이제 시작이라도 봐도 무방하다. 다만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ADC를 가지고 있는 누구와 개발을 하고 있는지가 포인트라며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다. 펩트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릴리랑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티지 랩이 누구랑 개발하고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공동 개발 자체가 이제 기술 이전이 이제 우리가 기술 이전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가 이슈만 보고 아무 기업에게나 투자를 해 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한다. 투자를 할 때는 최대한 검증된 기업을 봐야 한다. 비전공자가 임사 결과를 가지고 기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 부분 저 너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 분야에 전공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회사의 IR 자료만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믿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그거는 되게 정보가 되게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빅파마가 국내 기업과 계약을 했다는 건 적어도 기술에 대한 의심을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죠.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말하는 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 기술력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이 빅파마가 뭐 어떻게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하든지 이런 공동개발 연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을 받았다는 게 그 기술이 진짜 기술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검증을 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D&D 판매도 몇 세대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줄 모르지만 기술 이전했다는 건 뭔가 얘가 기술력이 있구나라는 게 검증이 되는 거죠.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인벤티지 랩은 기술을 이제 베링거에 해서 좀 이제 아쉬운 거죠. 베링거에 해서. 이왕이면 비만 치료제로 가려고 그러면 노보노디스크나 어떻게 보면 릴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데 지금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이제 베링거랑 협업을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가총액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왜 펩토론인가?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제약바이오 가장 큰 시장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제 비비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약 기업이 아니라서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기업은 투자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적입니다. 신약을 개발하기.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방인데 우리 전 재산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근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발됐던 약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jet바운드죠. jet바운드에 대한 이런 주일의 제형, 월일의 제형을 만드는 이런 롱에이팅 이제 플랫폼을 씌우는 거니까. 그래서 리스크가 적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팻토론만 가지고 있는 이제 초음파 분무 건조 방법, 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네 번째는 빅파마의 선택. 일라일리 전 세계 1위 제약사의 릴리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기술 이전이 된다. 이제 어미니오 애널 리포트에 이제 시점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투자 기간 7개월 안에 결정난다. 이제 어떻게 보면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럼 6월 달에 한다면 이제 그 시세 한 두 달 보면 7월 달에 이제 두 달이면 정리된다. 그러면 7개월 정도만 투자하면 이게 급보수적으로 7개월 안에 투자하면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 수익 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중 가장 큰 모멘터.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머크랑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위 제약사 릴리랑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약 바이오 중 가장 이제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기대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토론의 적정 주가는 25년 상반기 기술 이전이 이제 1월에서 6월 정도 되는데 그 지금 현재 검증 중이라서 2주, 3주 왔다 갔다 하는데 기술 이전이 되면 검증이 완료된 거잖아요. 그러면 알테오제 시총이 절반 때려라. 그러면 지금 알테오제는 20주 정도 가니까 펩토론은 한 10주 정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보다는 최소 5배 이상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패러다임 적용 시 2, 30주도 가능하다. 수익 예상 시기는 25년 8월. 그래서 7개월 투자해서 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펩토론의 적정 주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런 아까 그 패러다임 적용하면 이런 템버가 나온 종목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패러다임과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패러다임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근거는 이제 배터리 3사가 수주금액 1,100조, 그다음에 알테오제는 시총 23조까지 갔는데 24년도에 패러다임은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지방 주사, 그 근거는 24년 전 세계 이어폰 기토르다 기술 이전을 해서 임상이 이제 종료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펩토론은 현재 2.2조 시총인데 20조, 패러다임은 항암제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가는 거고, 근거는 28년 전 세계 1위 약품 잭바운드한테 기술이잖아.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우리가 20조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템버그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제가 눈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알테오젠에 이제 20년도 이제 기술 이전했을 때 이제 시가총액 보면 최대 이제 키트루다 이제 4.6조 라이센스 아웃 했을 때 6조까지 갔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머커랑 하는 게 릴리를 하는 거죠. 시총이 이제 3배 정도 차이 나니까 우리 곱하기 3을 해줘서, 그러면 이제 요 jet바운드한테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최소 이제 곱하기 3은 18조 정도는 가야 된다. 그러면 펩트론의 기술 이전 이제 기대감 자체가 한 90만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릴리 이제 jet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28년도에 80조 예상인데 로열티 5% 계산하면 4조죠. 그러면 이제 삼바가 23년도에 1.1조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70조 정도 가는데, 지금 뭐 4조면 곱하기 4하면 최소 이제 200조, 300조 정도 가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업사이드가 대단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십 운영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311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톡방을 만든 이유는 리딩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건 아닌데, 일단 만든 이유가 첫 번째 팔지 말지 말고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를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 방에도 지금 우리 멤버십 방에 저보다 이제 고수님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뭐 지댕님도 계시고 뭐 이퓨리신님도 계시고 뭐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같이 이제 우리가 뭐
불안한 거라든지 의문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젠다를 던지면 그거에 서로서로 검증을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왜냐면 저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서로 검증을 하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제 공부하자는 내용으로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이 하니까 우리 저희 하한가 맞을 때도 잘 버텼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한데 지금 이제 뭐 20조, 30조까지 갈라 그러면 같이 으쌰으쌰 하면 떨어질 때도 의지하고 오를 때는 서로 기뻐하면서 하니까 이제 크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는 이제 펩토론 가지고 이제 크게 수익 내고 하반기에는 알테오젠 가지고 이제 크게 수익 내면 올해 우리 membership 방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큰 부를 잃어가지고 뭐 경제적 자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올해 뭐 원하는 거를 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치는 거는 뭐 똑같이 얘기입니다. 뭐 이게 저희 누가 만들어 주셨는데요. 아빠 우리 집은 왜 부자야? 응 아들 아빠는 24년도에 펩트를 몰빵했단다. 저도 지금 똑같이 몰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년은 펩톤에 있어서 여사정의 한 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릴리한테 이런 기술 이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년도에 알테오젠이 머크의 그 빅파마한테 키토부터 4.6조 이제 라이센스 아웃된 것도 되게 단군 이제 최대 딜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 규모 사이즈를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노크의 3배입니다. 릴리가. 그리고 28년도 이제 전 세계 의약품 1위가 될 80조 정도 파는 어떻게 보면 jet바운드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딜을 뛰어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펩트론의 이제 릴리한테 이제 기술 이전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큰 이제 딜이다. 그래서 이제 리서치 TV가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알테오제는 이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밟아가는 건데 이제 펩토론은 이제 한 방에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대단한 이제 한 해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횡보하고 조금 주가가 좀 재미없긴 하지만 좀 요 구간을 잘 버티셔가지고 금방 또 언제 올랐든 모르지 또 폭등한 게 더 주가니까요. 그래서 올해 여튼 요로 조금만 한 7개월만 좀 인내하시면 제가 했던 말대로 기술이 되고 아까 얘기하면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 가면 내가 한 종목을 투자를 해서 7개월을 투자해가지고 5배에서 10배 먹는데 이걸 안 한다라는 거는 진짜 안, 이제 주식 안 해야죠. 그만큼 이제 딴 데 이렇게 돌아보지 마시고 여튼 쭉 떨어지면 뭐 횡보하면 내가 한 주라도 더 산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가시는 마음으로 이제 차분하게 이제 기다리시면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여튼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발표를 다 했고요. 여튼 좀 길었는데 여튼 딱 1시간 걸렸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